안도현 선생님과 함께 읽는 옛날 이야기. 말하는 까마귀와 쥐. 경주에는 서출지라는 연못이 하나 있어. 그 연못에 사는 동물들은 천년 동안 연못가의 소나무 한 그루를 잘 보살폈지. 소나무가 태어난 지 딱 1000년이 되던 날이었어. 나무가 고마움을 알고 마법을 부려준 건지 어쩐 건지 연못에 사는 동물들은 죄다 사람 말을 할 줄 알게 됐어. 밤낮으로 쫑알대는 동물들 덕분에 연못은 언제나 시끌벅적했지. 정월 대보름이었어. 큰 행사를 앞둔 신라의 왕과 신하들은 그 연못에 가보기로 했어. 그 중에는 왕을 지키는 무사도 있었지. 그들은 숲 깊숙이 들어갈수록 이상하다 생각하던 참이었어. 사람은 코빼기도 보이질 않는데 자꾸만 어디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무사가 칼을 빼들고 주위를 살폈어. 언제 어디서 적군이 튀어나올지 몰라 긴장한 상태였어. 그때였어. 저 사람 칼을 들었어. 세상에나. 왜 갑자기 칼을 든 거람? 모르지. 내가 부리로 확 쪼아버릴까? 내가 이빨로 앙 물어버릴까? 저 멀리서 말하는 까마귀와 말하는 쥐가 종종종 걸어왔어. 인간들은 놀라 나자빠질 뻔했지. 까마귀와 쥐는 아랑곳하지 않고 떠들었어. 가운데 번쩍거리는 옷을 입은 사람이 임금인가? 임금인가 봐. 내 발톱으로 저 금관을 확 뺏어버릴까? 내 꼬리로 금가락지를 확 감아버릴까? 그 소리를 듣다가 겨우겨우 정신을 차린 왕이 말했어. 숲에 신비로운 기운이 흐른다 싶더니 짐승들이 인간 말을 하는구나. 사실 그 왕은 아주 겁이 많기로 유명했어. 쥐도 무서워하고 새도 무서워하고 개도 무서워했지. 성격은 또 얼마나 소심한지 온갖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어. 이 임금은 보아하니. 쥐가 왕을 살펴보고 한마디 하려 하자. 쉿, 말하지 마. 까마귀가 급하게 쥐의 입을 틀어막았어. 말해주지 말까? 그래, 그런 말을 괜히 해서 뭐해? 신경만 쓰이지. 그래도, 하지 말래도.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떠들어대는 거야. 솔직히 왕은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지. 말을 하다 마는 법이 어디 있나. 뱉은 말은 매듭을 지어야 하거늘. 왕의 신하들도 고개를 끄덕였어. 쥐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입을 열었어. 보아하니 임금은 내일 모레 죽소. 뭐라? 이 요망한 쥐새끼가. 성격 급한 무사가 칼을 겨누었어. 쥐는 애구머니나 소리를 지르며 까마귀 뒤로 숨었어. 까마귀는 날개로 쥐를 감춰줬어. 거봐, 내가 말하지 말랬잖아. 인간들은 저를 위한 말인 줄도 모르고 듣기 싫은 말이면 그저 꽥 화부터 낸다니까. 쥐가 훌쩍댔어. 성격 고약하기가 아주 돼지랑 맘먹는군. 왕은 얼굴이 새파래져 뒤로 넘어가기 직전이었어. 왕이 무사에게 칼을 거두라고 지시하고는 한층 나긋한 말투로 물었어. 내가 내일 모레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인고? 자세히 이야기를 풀어보거라. 쥐가 흥 하고 코를 풀었어.
나는 연못이 걱정하는 소리를 들었을 뿐이야. 연못? 그래, 연못은 미래를 볼 줄 알거든. 연못이 내게 말을 걸었어. 그 연못이 어딘가 자네가 앞장서 줄 수 있겠나? 왕이 사정하듯이 말했어. 쥐는 까마귀를 물끄러미 쳐다봤어. 까마귀가 한숨을 푹 쉬었어. 인간은 정말 귀찮다니까. 나를 따라와. 연못에 데려가 줄 테니. 그렇게 임금과 신하들은 헐레벌떡 동물들을 따라갔어. 하늘에서는 까마귀가, 땅에서는 쥐가 길을 안내해 주었지. 쥐와 까마귀, 왕과 신하들이 옹기종기 모여 연못에 가는 길이었어. 가다 보니 웬 돼지 2마리가 길을 막고 있는 거야. 가만 보니 2마리 다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씩씩거리고 있었지. 내가 2눈으로 똑똑히 봤대도 참말로 그 스님 엉덩이에 꼬리가 있었다니까. 아이 참, 아니라니까. 그 스님은 고양이가 아니라 닭이었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상만 보면 덜덜 떨잖아. 모르면서 아는 척 좀 하지 마. 그 스님이 닭이었다는 게 아니고 닭을 좋아하는 고양이였다는 소문이 이상하게 난 거래도. 확신할 수 있어? 지금 절에 가서 물어볼 수 있겠냐고. 그래, 앞장서. 가서 그 스님 바지를 홀랑 벗겨보자고. 꼬리가 있나 없나. 왕과 신하들이 넋을 놓고 돼지들의 말싸움을 구경하고 있을 때였어. 무사가 정신을 퍼뜩 차려보니 글쎄 까마귀와 쥐가 사라지고 없는 거야. 이런 큰일 난 거지. 무사가 허겁지겁 까마귀와 쥐를 부르며 뛰어다녔어. 길을 잘 든 건지 잘못 든 건지 모르던 참에 무사의 눈앞에 연못이 떡하니 나타났어. 그 연못 한가운데는 백발 노인이 서 있었어. 무사가 눈을 끔뻑끔뻑 감았다 떴다 하며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고 있을 때였어. 노인이 스르르 걸어와 무사에게 웬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어. 그러고는 다시 꼬르륵 연못 안으로 사라져버렸지. 무사는 서둘러 봉투를 살펴보았어. 봉투의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 이 봉투를 열어보면 2사람이 죽소. 이 봉투를 열어보지 않으면 1사람이 죽소. 무사는 한참 동안 봉투를 들여다보다가 다시 왕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어. 왕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봉투를 보여주자 왕은 큰 시름에 잠겼어. 허허, 열어도 안 열어도 누군가는 죽는다. 이거 정말 큰일이로군. 옆에서 신하 한 명이 거들었어. 아무래도 2명보다는 1명이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내 생각도 그렇네. 왕이 골룡포 안으로 봉투를 쏙 집어넣었어. 절대 이 봉투를 열어보지 않겠네. 무사는 기분이 영 찝찝했지. 그건 왕도 마찬가지였어. 겁 많고 소심한 왕은 그 자리에 드러눕고 싶은 기분이었어. 침울한 기분으로 왕과 신하들은 왔던 길을 되돌아가고 있었어. 그때였어. 멀리서 까마귀와 쥐가 허겁지겁 뛰어오고 있었어. 왕은 너무 반가워 하마터면 눈물이 쏙 빠질 뻔했지. 이 바보 같은 인간들,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돼지 싸움을 구경하느라 우리를 놓친 거야? 원래 돼지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 고약한 동물이라고. 그게 뭐가 새삼스럽다고 구경한 거야? 그러게나 말이야. 흠. 까마귀와 쥐가 정신없이 왕을 혼쭐내기 시작했어. 세상 천지에 왕을 이렇게 혼낼 수 있는 동물은
까마귀와 쥐가 유일했지. 왕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어. 그렇지만 왕은 꾹 참았어. 그리고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지. 내 무사가 연못에 갔다가 웬 노인을 만났단다. 이 봉투를 좀 확인해 보겠나? 쥐는 왕이 준 봉투를 받아들었어. 그리고 소리내 읽었지. 보자 보자. 열면 두 사람이 죽고 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는다. 신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 두 사람이 죽는 것보다야 한 사람이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자 쥐가 행 하고 코웃음을 쳤어. 그 한 사람이 왕의 목숨이면 어쩌려고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하는 거야? 까마귀가 왕의 머리 위를 뱅뱅 돌면서 거들었어. 딱 보면 모르겠어? 한 사람이 죽는다는 건 임금이 죽는다는 거야. 왕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온몸에 피가 한 통에 딱 뒤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지. 왕과 신하들은 거의 뛰다시피 궁으로 돌아왔어. 궁으로 돌아오자마자 왕은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서 봉투를 열어보았어. 달달달 손이 떨려 죽을 지경이었지.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 검은고 갑을 쏴라. 검은고 갑은 말 그대로 검은고라는 악기를 담아놓는 나무 상자야. 왕은 어리둥절해졌지. 검은고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악기인데 왜 그걸 쏘라는 거지? 어쨌든 왕이 급히 무사를 불렀어. 네가 가진 활 중에 가장 튼튼하고 질긴 활 하나를 꺼내서 지금 당장 검은고 갑을 쏘아라. 네, 알겠습니다. 무사가 헐레벌떡 자기가 가진 활을 가져와 검은고 갑을 쐈어. 그때였어. 검은고 갑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 악기가 들어있어야 할 나무 상자에서 웬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렸던 거야. 신하들이 급히 검은고 갑을 열어보았어. 세상에나. 알고 보니 그 안에는 왕을 죽이려던 스님과 궁녀가 숨어 있었지. 임금을 죽이려고 하다니. 정월 대보름에 하마터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뻔했군. 신하들이 깜짝 놀라 한마디씩 거들었어. 왕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어. 그러다 무언가 깨달은 듯 손뼉을 쳤지.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으면 내가 죽었겠고 열어보았으니 두 사람이 죽은 게로군. 왕은 까마귀와 쥐의 지혜에 무릎을 탁 쳤어. 그리고 제사 준비를 하고 있던 신하들을 불렀어. 오곡밥을 2그릇 가득 퍼담아 내게 가져오너라. 알겠습니다, 전하. 그리고 오곡밥 2그릇을 받아들어서는 하나는 쥐구멍에 하나는 담벼락 위에 올려두었어. 쥐와 까마귀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인사였던 거지. 왕이 다음날 일어나서 직접 확인해 보니 담벼락과 쥐구멍에는 텅 빈 밥그릇이 놓여 있었다고 해.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힌 종이도 함께 있었지. 바보 같은 인간들. 그래도 덕분에 잘 먹고 갑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매년 정월 첫 까마귀 날, 첫 쥐날을 살뜰히 챙겼다고 해. 바보 같은 인간들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얌전하게 지냈지. 그 왕은 어떻게 되었냐고? 조금이라도 걱정되거나 겁나는 일이 있으면 연못으로 쪼르르 달려가 쥐와 까마귀의 조언을 들었대. 나중에는 아예
그 쥐와 까마귀를 궁으로 불러들였대. 동이 틀 때까지 셋이서 사사로운 나랏일을 미주알 고주알 떠들었다고 해. 귀신의 말을 엿들은 소금장수. 소금장수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옛날에는 소금이 무척 귀했거든. 그래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소금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 세상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소금장수는 모르는 게 없었지. 어느 마을에서 잔치가 있고 어느 마을에는 흉사가 있는지를 주르륵 꿰고 있었어. 혼자서 귀한 소금을 지닌 데다 돈도 두둑하게 가지고 다녀서 기운도 세고 담력도 커야 했지.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어떤 소금장수가 직접 겪은 일이야. 그 소금장수는 동해 안에 있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소금을 팔았어. 부산에서 출발하여 울산과 포항을 거쳐 영덕까지 올라간 소금장수는 이제 울진만 들렸다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지.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갈 생각에 발길을 재촉하던 소금장수는 고개 하나만 넘으면 되는데 날이 어두워지고 말았어. 어쩔 수 없이 산속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 소금장수는 무덤 2개가 있는 장소를 발견했지. 다른 이들은 죽은 사람이 묻혀있는 무덤은 귀신이 나온다고 무서워하지만 오히려 인적이 뜸해서 소금장수는 일부러 무덤가를 찾은 거야. 그날따라 달빛이 너무 훤해서 그랬을까? 2 무덤 사이에 누워 눈을 감았는데 잠이 잘 오지 않았지.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며 뒤척이고 있는데 어디선가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 이봐, 일어났는가? 소금장수는 누가 자신을 부르는 줄 알았어. 그래서 눈을 뜨고 사방을 둘러보았는데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지. 잠을 청하려고 다시 눈을 감자 또 말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오늘이 자네 제삿날 아닌가? 얼른 가서 제사상 대접받고 와야지. 소금장수는 등골이 서늘해졌어. 그 말소리는 자신이 누워있는 왼쪽 무덤에서 들려왔거든. 소금장수는 눈을 질끈 감고 숨소리마저 죽인 채 가만히 있었어. 그러자 이번에는 오른쪽 무덤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지. 일 없네. 자네나 가보게. 자네 제사상인데 내가 받을 수는 없지. 왜 안 가려고 하나? 지난번에 갔더니 제사상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더군. 게다가 국그릇 속에는 머리카락이 몇 가닥이나 들어있더군. 얼마나 화가 나던지. 다시는 제사에 가지 않기로 했다네. 자네 집은 울진에서 제일 부잣집 아닌가? 왜 그 모양이지? 내가 그놈들 잘 되라고 생전에도 얼마나 시주를 많이 했고 죽어서도 애군이 끼지 말라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배은망덕도 유분수이지 뭔가. 내가 자네 후손들에게 벌을 좀 주고 올까? 벌을 주든지 상을 주든지 알아서 하게. 나는 이제 아무런 관심도 없네.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가서 혼을 내주고 옴세. 그 말을 끝으로 2 무덤은 다시 조용해졌어. 2 눈을 꼭 감고 있었지만 소금장수의 정신은 더욱 말똥말똥해졌지. 금방이라도 무덤 속에서 2 귀신이 뛰쳐나와 요놈이 우리 말을 엿듣고 있었구나 하고 불호령을 내릴 것 같았거든.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한 소금장수는
날이 밝자마자 불이 나게 마을로 달려가서 제일 큰 집을 찾았어. 커다란 기와집 대문 앞에서 소금 장수는 침을 한번 꿀꺽 삼킨 다음 소리쳤지. 계십니까? 계세요? 잠시 후 커다란 대문이 열리더니 하인으로 보이는 사내가 나왔어. 뉘시오? 소금 장수입니다. 혹시 소금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일 없소. 하인은 퉁명스럽게 대꾸하며 대문을 닫으려고 했어. 그러자 소금 장수는 한 발 다가서며 빠르게 말했지. 이 소금은 우리나라 최고의 소금입니다. 음식 맛을 훨씬 좋게 해주는 데다 애군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지요. 그러자 하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 일 없다는데 뭐 하자는 거요? 어서 썩 꺼지시오. 하인의 기세에 소금 장수는 한 발 물러서고 말았어. 국밥집으로 가서 음식을 주문한 소금 장수는 주인 아낙네에게 슬쩍 물어봤지. 저 부잣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소이까? 소금 팔러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했지 뭐요. 이 동네는 처음인 모양이죠. 그 집이 얼마나 유명한 집인데 모르다니. 그 집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데요? 소금 장수가 되묻자 아낙네는 목소리를 낮추며 이렇게 말했어. 엄청 구두쇠에다 심술쟁이로 소문이 자자하지요. 오죽하면 하인들마저 주인을 닮아서 성질이 괴팍하답니다. 아낙네의 말을 듣고 난 소금 장수의 입에서는 한숨이 나왔지. 주인 성격이 그 모양이니까 제사상도 엉망으로 차리는구나. 그나저나 오늘 밤 귀신이 찾아가서 해코지를 한다고 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화를 당하면 어떡하지? 국밥 한 그릇을 깨끗하게 비운 소금 장수는 다시 그 부잣집으로 찾아가서 대문을 쾅쾅 두드렸어. 그러자 아까 그 하인이 나와서 소금 장수를 보더니 두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치는 거야. 이 사람이 또 왔네. 기어코 뜨거운 맛을 보고 싶소? 이번에는 소금 장수도 물러서지 않았지. 허허, 은인이 찾아왔는데 웬 망발이오? 소금 장수 주제에 무슨 은인? 정신이 나간 놈이구먼. 한 대 맞으면 제정신을 차리겠지? 하인이 금방이라도 내리칠 기세로 손을 치켜들자 소금 장수는 그 손을 막아서며 말했어. 오늘 밤 이 집에 애군이 닥칠 거요. 그걸 막으려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시오. 아니 이놈이 어디서 함부로 악담을 짓거리는 거야? 하인이 더욱 노발대발하자 소금 장수는 일단 그 자리를 떠났어. 그날 밤 소금 장수는 어제 그 두 무덤 사이로 가서 누웠어. 밤이 이슥해지자 왼쪽 무덤에서 다시 말소리가 들려왔지. 이복에 내가 자네 대신 벌을 주고 왔네. 어떤 벌을 줬는데? 그 집에 사내 아이가 하나 있던데 깊은 잠에 빠지게 했다네. 그러다 영영 깨어나지 않으면 큰일 아닌가? 염려 말게. 꼬박 하루 동안만 잠들게 했으니까 내일 밤이면 다시 깨어날 걸세.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또 잠들게 할 걸세. 알겠네. 어디 두고 보세. 다음 날 날이 밝자 소금 장수는 국밥집에서 국밥을 한 그릇 먹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소금을 팔다가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부잣집으로 갔어. 대문을 쾅쾅 두드리자 나타난 어제 그 하인은 소금 장수를 보자 눈이 왕방울만해졌지. 아이고, 왜 이제 나타나셨소? 주인 어른이 댁을 얼마나 찾았는데. 하인은 어제와는 달리 무척
공손한 태도로 소금 장수를 집 안으로 이끌었어. 날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소금 장수가 왔습니다요. 하인이 안채를 향해 외치자 방문이 열리더니 여러 명의 남녀가 동시에 뛰쳐나왔어. 이보시오. 제발 우리 손자 좀 고쳐주시게. 어제 저녁에 잠이 들었는데 아직도 깨어나지 않고 있다네. 제일 연장자로 보이는 노인이 애절한 눈빛으로 말하며 소금장수의 두 손을 잡았어. 손자의 병이 낫는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시겠소이까? 물론 하지. 저 아이를 잃으면 우리 집 대가 끊긴다네. 그렇게 혈육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왜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대접은 소홀히 하셨소이까? 소금장수의 말에 할아버지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입맛만 쩍쩍 다셨어. 이 소금을 집안 곳곳에 뿌리세요. 그리고 당장 조상님 산소에 가서 벌초도 하고 좋아하시던 음식도 올리세요. 음식은 많이 차리는 것보다 정성을 기울이는 게 중요합니다. 노인은 소금장수가 건넨 포대 속에 든 소금을 남정네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며 집안 곳곳에 뿌리게 하고 아낙네들에게는 굴비며 떡이며 고기 산적 같은 음식을 준비하라고 했어. 조상님께 바칠 음식이니까 정성을 다하라는 말도 잊지 않았지. 그날 밤 소금장수는 다시 두 무덤 사이에 누워서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 밤이 깊어지자 오른쪽 무덤에서 먼저 말소리가 들려왔지. 잘 다녀왔는가? 그러자 왼쪽 무덤에서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 집안 여기저기에 소금이 뿌려져 있어서 허탕을 치고 돌아왔네. 내일 다시 가서 곱빼기로 혼을 내주고 와야겠네. 그럴 필요 없네. 왜? 못된 놈들 버릇을 고쳐놔야지. 오늘 낮에 후손들이 찾아왔었네. 벌초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잔뜩 가지고 왔더군. 그랬어? 앞으로 자주 찾아뵙고 음식도 정성 들여 차리겠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벌을 주지 않아도 되겠네. 잘 됐군. 역시 한번 혼을 내줘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두 귀신이 주고받던 말을 듣고 있던 소금장수는 슬그머니 미소를 지었지.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 자신도 오랫동안 조상님 산소를 찾아뵙지 않았다는 것을. 몇 달 동안 부산에서 울진까지 올라오면서 소금을 파는 일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야. 소금장수는 벌떡 일어나서 남쪽의 고향을 향해 불이 나게 달려가기 시작했어. 제발 하나밖에 없는 어린 딸이 조상님의 노여움에서 무사하기를 빌면서 말이야.